반갑습니다. 미래행복TV 상담심리학 박사 서혜원입니다. 오늘은 무기력증은 왜 생길까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자신의 삶이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. 친지나 친구나 이웃 또는 심지어 내 가족 중에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내면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무기력증은 왜 생길까요? 물론 무기력증이 생기는 원인은 딱 잘라서 한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, 과거에 우울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, 과거에 많은 우울한 감정을 느꼈을 때, 지속적으로 그 우울함에 시달리게 되고 내 무의식에 남아있는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자신의 능력보다 양육자의 기대치가 높을 때, 나를 양육했던 부모님이나 또는 양육자분께서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, 자신은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, 나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라는 사고를 갖게 된다면,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 또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자신의 꿈이나 비전이 좌절되었을 때, 끊임없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좌절되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때 또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, 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, 심지어 불안감이 심할 때,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,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항상 안절부절하고 항상 불안감으로 시달린다면 그것 또한 무기력증으로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렇다면 과거의 우울한 일을 우리는 왜 겪을까요?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. 내가 자라오는 과정에서, 성장 과정에서, 양육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든가,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보면서 많이 우울해질 것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행동들, 언행들을 자식들에게 될 수 있으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자식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보면서 항상 불안을 느낄 것이고 우울함을 느낄 것이고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.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원인들이 무기력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자신의 능력은 예를 들어서 5인데 부모님의 기대치는 10이라면 그 5라는 갭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어떤 좌절감이나
또는 피해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. 그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또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우울감이나 또는 불안감까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또 자신의 꿈이 계속적으로 좌절됐을 때, 그 꿈이 좌절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무기력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,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, 내가 가지고 있는 꿈, 비전들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텐데,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, 양육자로부터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부모님의 생각에 끌려다닌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되다 보면 무기력함으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것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,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사고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불안의식이 달리게 된다면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,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은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, 그리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, 머리가 나쁜 사람, 또 그렇게 좌절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무기력함으로 빠져들 수 있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자신이 점점 그 불안은 심해질 것이고, 결국은 그 불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. 저는 약 20년간 체내심리 치료를 하면서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, 또 그 무기력함을 최면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고 돌아갈 때 저는 많은 보람을, 무한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무기력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일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듯이 모든 심리적 증상은 양육 과정에서 또는 가정에서,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서로 간의 배려, 그 다음에 이해, 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무기력증은 왜 생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.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